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고받는 이 예쁜 꽃 한 송이 있잖아요. 이 뒤에 정말 치열한 생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점점 시들어가는 우리 허해 농가들의 운명이 이 최첨단 과학 기술을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고 있는지 그 놀라운 위기와 혁신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화훼 산업이 얼마나 압박받고 있는지 그 현실을 보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육종가의 도구 상자를 열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신기한 기술, 또 염색체 게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왜 혁신만이 살 길인지 그 결론까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압박받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화훼 산업이 지금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2005년에 12,000개가 넘던 농가가 2023년에는 7,000개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수천 명의 농부들이 평생을 바친 일을 접어야 했다는 뜻이에요. 생산액도 보세요. 1조 원이 넘던 시장이 5천억 원대로. 와, 정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화훼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축됐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주된 원인은요, 바로 이겁니다. FTA, 즉 자유무역 협정 체결 이후에 값싼 수입꽃들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밀려들어온 거죠. 아무래도 인건비도 더 싸고 또 꽃이 자라기에 기후 조건도 훨씬 좋은 나라들의 꽃들이 우리 시장을 막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꽃들이 설 자리가 점점 정말 극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와, 플러스 5,080%. 이게 뭐 100%, 200% 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2015년 이후에 콜롬비아산 장미 수입이 무려 50배 넘게 폭발한 겁니다. 이건 뭐 시장의 판도가 그냥 완전히 뒤집혔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장미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국화를 볼까요? 베트남산 국화. 거의 똑같죠? 5,053%.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로 수입이 늘었어요. 이제 좀 패턴이 보이시죠? 카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롬비아산이 4,000% 넘게 증가했어요. 자, 이 세 가지만 봐도 우리 국내 농가들이 얼마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냥 피부로 와닿지 않으세요? 이건 뭐 가격으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육종가의 도구 상자입니다. 이런 거대한 수입의 파도 속에서 우리 농가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혁신입니다. 해외에서 그냥 막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할 수 없는 우리만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그 도구 상자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종내 교배. 이건 말 그대로 같은 종 안에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빨간 장미랑 향기 좋은 장미를 교배해서 더 빨갛고 향기도 더 좋은 장미를 만드는 것처럼 기존의 장점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종간 교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아예 다른 종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새삼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창조에 가까운 진짜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지만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겠죠. 자연에는 이걸 막는 아주 강력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 자연의 방어 시스템이요, 정말 똑똑해요. 먼저 다른 종의 꽃가루가 날아오면 아예 수정이 안 되게 딱 막아버리는 수정 전 장벽이 있고요. 또 만약에 운 좋게 수정이 됐다고 해도 이번엔 수정 후 장벽이 기다립니다. 엄마 아빠의 유전 정보가 너무 다르니까 아기 씨앗, 즉 배아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영양 공급이 안 돼서 결국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이 장벽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배아 구조 기술이에요. 이름 그대로 죽기 직전에 아기 배아를 구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다른 종끼리 교배를 시켜요. 그리고 배아가 죽어버리기 바로 직전에 아주 조심스럽게 수술해서 꺼내는 거죠. 그 다음엔 영양분이 가득한 실험실 배양 접시에 옮겨서 키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연의 자궁 대신 과학의 인큐베이터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좋아요. 이렇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 새로운 품종을 더 크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마치 게임의 레벨업 같은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염색체 게임입니다. 핵심은 배수화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식물한테 유전자 설계도를 한 세트 더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이렇게 두 세트를 받잖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세 세트, 네 세트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아니 그럼 유전자 설계도를 더 준다고 뭐가 좋아질까요? 이게 엄청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꽃이 더 커지고 식물 자체가 아주 튼튼해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원래 종간 교배로 태어난 애들은 대부분 불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수화 기술을 쓰면 얘네가 다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또 다른 새로운 품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 첨단 과학 기술이 과연 우리 농가들의 생존에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치 경쟁을 하는 거죠. 이 과학 기술이 바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궁극의 무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농가들은 수입품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하고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그런 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화훼산업 보고서에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의학, 법률, 경영, 공학 이런 것들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꽃이 주는 그 아름다움과 문화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꽃 한 송이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된 지금 어쩌면 진짜 가치 있는 건 그냥 싼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혁신과 자연의 신비가 만나서 탄생한 세상의 단 하나뿐인 그런 새롭고 아름다운 것에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꽃 한 송이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